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백인현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세 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내일장 대비해보도록 하고요. 관련 종목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격 내일장도 있습니다.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현재 얼만큼 올라가고 있고 또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양 훈풍으로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도 오늘 상승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41% 상승하면서 2664.2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의 이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은 351개였고요. 하락 종목은 510개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2,744억 원을 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이 1,694억 원, 기관이 746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0.7% 상승하면서 870.1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급락했던 초전도체 관련주들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상승하는 종목은 701개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요. 하락한 종목은 5개였습니다. 수급에서는 오늘 기관이 홀로 36억 원을 덜어냈고요. 개인은 358억 원, 외국인은 874억 원, 마찬가지로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열풍으로 밸류업 ETF가 등장하는데요. 국내 운용사 중에서 처음으로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이 관련 ETF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밸류업 2로 ETF인데요. 기존 고배당 ETF와 달리 탄탄한 현금 보유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할 만한 그런 여력이 되는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을 적극적으로 담을 예정이고 총 45개 종목이 편입됩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금융지주와 현대차를 각각 8.0%씩 가장 많이 담는다고 합니다. 시장의 관심이 정책 수혜주를 찾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간다면 다른 운용사들의 ETF 상품도 개발과 또 출시 움직임이 계속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최근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해 종합지수 1.27% 상승하면서 3,000포인트에 육박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 양회를 앞두고 주가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가 부양으로 퀀트 매매를 규제하고 또 개장 직후와 폐장 직전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선 어떤 종목이 올랐을까요? 작년 중국의 석탄 생산량이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폭설과 한파로 석탄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하자 중국 석탄 대장주 중국신화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AI주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관련주 전망은 어떨지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 이어서 마지막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메타, AI 반도체의 전략적인 협업을 강화하는 걸까요? 바로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독주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결과인데요. 삼성전자의 초미세 파운드리 능력을 활용해서 자체 개발칩 생산을 논의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으로 수혜를 받을 기업들에 대한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작전명 시크릿 출발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목요일 작전명 시크릿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장에서는 반도체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시총 규모가 큰 기업들 위주, 특히 반도체랑 2차 전지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올랐다. 하지만 하락 종목 수는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하기가 조금은 더 편한 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오늘 생각보다 장은 괜찮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은 장이 오르면서 차익 매물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개인과 기관은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서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방산주 쪽에서는 현대로템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점이었고, 저 PBR 관련해서는 자동차 쪽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 특히 외국인과 기관 모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점이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전고체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 하이케이 전구체를 만드는 국내 대표적인 종목이고, 오늘 DNF랑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반적으로 하이케이 전구체 종목들도 급등했기 때문에 이들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주요 테마 동향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릴 텐데, 반도체 IP,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들은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거의 앵무새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들 종목이 반도체 종목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주요 테마 동향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증시 일정까지 제가 PPT로 정리를 해놓고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다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네이버 밴드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자료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인년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오늘장 한 줄 평은 이제 착시 현상 조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이제 동반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 시장 분위기가 일본 이제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이제 강세가 전개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엄청 좋은 것처럼 일단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지금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그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과 더불어서 장비 종목들 중에서는 가온칩스라든가 PSK 홀딩즈 같은 일부 종목군들만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났고,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은 그동안 장기간에 소외됐던 그런 종목들이 잠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결국에는 반도체 종목군들의 시세의 흐름 자체가 엔비디아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이제 반등세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많은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주를 중시로 남들은 대박이 터지는 등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 좀 해드리고, 그만큼 이제 반도체 쪽으로만 수급이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가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도 오늘 상대적으로 선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모두가 동반해서 강세를 기록했고, 또 일부 이제 금융주들과 또 일부 제조 관련주들도 소폭 반등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도 시장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양대축은 반도체와 저 PBR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시장의 수급은 분명히 이 두 개 섹터로 지금 분산되면서 어느 한쪽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면 한쪽이 쉬고, 또 어느 한쪽이 가면 한쪽이 쉬는 이런 어떤 순환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의 수급은 분명히 이제 반도체 쪽으로만 너무 쏠리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아시고, 또 반도체 관련주는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못 올랐던 종목에다 관심도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을 잘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장의 흐름을 명확하게 짚어봐야 되겠죠. 작전면 시크릿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저 PBR 옥석 가리기입니다. 저 PBR 관련주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수급도 갔다가 빠졌다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었죠. 밸류업 1호 ETF가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관련주들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백일현 매니저님.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ETF가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 PBR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삼성 액티브 운용이 배당 성장 액티브 쪽에서 27일 날에 이제 저 PBR 관련 종목으로 ETF를 구성해서 상장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26일 날에 정부 세부안이 발표가 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26일 이전까지는 저PBR 관련 종목들을 매도하시고, 그리고 26일 이전에는 고PBR 관련 종목들인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다행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시나리오대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면 26일 정부안이 발표되게 되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저PBR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현금 여력이 많은 기업들을 분석해서 매수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저PBR 관련 종목들을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뭐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ETF가 나오고 있는 만큼 ETF에 포함되는 종목들 위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라면 큰 실수 없이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저PBR 관련해서 제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PBR 1배 이하 상장사에 대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요구했고,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자국 내 주식력 ETF 유동성을 집중적으로 공급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저PBR 관련해서 ETF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일본을 따라가게 되면 정부랑 기관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만약에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라면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저PBR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이제는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6일 만약에 저PBR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집해 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또 백인현 매니저님께서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LG화학, 삼성전자, 한화 뭐 이렇게 예상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면 좋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중에서도 현대차 쪽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PBR 관련해서 저PBR 관련뿐만 아니라 향후에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실적 성장률로도 눈여겨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저PBR 관련 종목들은 사실 저PBR이었던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매출액이 엄청 큰데 영업이익은 굉장히 적은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성장성이 조금 부진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PBR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도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률로도 새롭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저PBR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PBR 관련해서 현대차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또 한교수 매니저님께는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 저PBR 관련주들, 저PBR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주 환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이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게 저PBR이라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사주를 매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 기존의 이제 주주 가치가 회복이 되는 이런 형태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그런 종목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과거에 자사주 매입 여력과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했었던 경력이 있었던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해마다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를 소각하는 업체들이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좀 대부분이 많다. 일단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이런 업체들도 그런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하고, 삼성그룹주들도,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은행권들이 그동안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자사주 소각을 꾸준하게 단행을 해왔습니다.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그랬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아마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이제 자금 여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얼마만큼 영업을 잘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자금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순한 저 PBR뿐만 아니라
저퍼주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 플러스 여기다가 성장성까지 가미가 되는 이런 종목들이 아마 이 이제 저PB와 관련주의 반등세가 나올 때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 증권주 이 정도까지 이제 구분해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역시 탑픽 종목은 역시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 쪽이 여전히 저평가됐고 자금 여력도 있고 지금도 업황도 좋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이 아마 이런 어떤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또 이런 밸류 ETF가 출범함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자동차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도 현대차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방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금 자산 여력도 중요하고 성장성도 중요하고 또 자사주 소각 의사를 밝혔던 네. 그 대형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대형주, 중소형주 둘 중에 어디를 조금 더 가면 좋을까라는 이야기가 오는 와중에 대기업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기업은 이미 30% 주주 환원 정책을 했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은 중소형주가 그렇게 할 확률이 조금 더 크다라고 그 여력을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만약에 이제 저 PBR 관련해서 중소형주를 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종목은 사실 심플합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 국내 자동차, 국내 이제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나라랑 조금 특이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여력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 있겠지만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쌓이는 대로 쌓아두지 않고 대부분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식이나 아니면 현금 배당을 할 여력이 조금은 대형주에 비해서 저는 여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면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그렇지 않는다라면 그냥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도 선택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금이 있는 대형주가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규수 매니저님도 여기에 동감을 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고요. 일단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PBR 종목군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스피 종목에 그런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저 PBR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중소형주는 미래 성장 가치를 바탕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저 PBR 관련주가 많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보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나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 저평가된 주가를 기업의 가치만큼 땡겨놓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봤을 때 국내 증권시장에서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 어디 있느냐? 거의 대부분의 코스피 대형주들이에요. 코스피 대형주들. 퍼가 4배, 5배밖에 안 되는 그만큼 저평가된 겁니다. 그들 업체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주가 반등을 이끌자라는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 대형주가 최대의 수혜주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대형주들을 누가 선호하냐?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바닥권에서 그렇게 득달같이 주식을 막 쓸어담는 그런 정책이 진행될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들의 매수에는 이런 저평가된 대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매집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고 대형주가 장을 주도하는 이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 역시도 대형주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일현 매니저님은 앞서서 현대차를 말씀해 주셨고 한규수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현대차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기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시 탑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가 그렇게 많이 올랐고요. 올랐지만 지금도 탄탄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고 은행주들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랐고요. 나중에 올해 하반기 정도에서 금리 인하가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은행주들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나 자동차주들은 물론 이제 자동차 업황이 아직은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만 하반기에 이제 자동차 업황이 꾸준하게 개선되는 그런 조짐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이고 또 연속적인 장기적인 어떤 상승 사이클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현대차와 더불어서 기아, 대표적인 자동차주들이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최대 대장주 맥락의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투심 되찾은 중국
증시입니다. 중권 당국의 주가 부양 움직임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다시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네. 실제로 살아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까? 일단 뭐 증시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네. 일단 뭐 살아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살아난다 보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거래일째 중국 증시가 지금 강하게 좀 올라갔고요. 상해 종합주가에서까지 3,000선에 이제 거의 육박해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권 시장과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 당국들이 지속적인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또 규제 완화책을 계속해서 펼치면서도 중국 증시가 그렇게 살아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중국 춘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춘제를 통해서 지금 뭐 여행을 가거나 또 이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났다라는 그런 소식도 분명히 들리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증권 당국이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공매도를 완전히 금지시키거나 트레이딩 매매보다는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거나 내지는 공적 자금들을 계속 투입을 해서 증권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중국 증시의 어떤 흐름 자체는 최소한 바닥을 좀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증시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고 또 일본 경제도 살아나는 상태에서 중국 경제만 살아난다고 한다면 국내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중국 경제까지 살아나간다면 나중에 시클리컬 업종주까지 살아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때는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증시도 본격적인 강세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증시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고 현재로는 최소한 중국 증시는 바닥은 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해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규제 완화와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중국 증시가 최소한 하반기 지금 뭐 아직은 뭐 1분기입니다만 늦어도 하반기 정도는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고 그런 가운데 중국 경제 지표가 조금만 회복되는 조짐들을 보인다고 한다면 중국 증시도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중국 증시가 반등하게 되면 국내 증시도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힘들지만 또 예측하기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중국 증시의 흐름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중국 증시 팔로우업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일현 매니저님, 사실 제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으로 아시아 증시를 바라봤을 때 중국 증시의 매력도가 하나는 그냥 저가다. 많이 떨어져서 바닥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매력도는 보입니다만 일본 증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 한국도 뭐 반도체 얘기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PBR 관련주도 있고 그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 증시에 들어갈까요?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일본 증시가 오르기 전에는 이제 일본과 중국, 한국 같은 이제 아시아 3국에서는 일본 증시를 집중적으로 매수할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두 국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적극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상승 여력이 저는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외국인들이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저PBR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나온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수급이 안 들어왔다가 저PBR 이슈가 있은 다음부터는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곧잘 우리 국내 증시로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저PBR 관련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서 하락하고 고PBR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최근에 저PBR 관련 종목들을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보다는 지금은 한국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워낙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장 초반 30분 그리고 장 마감 30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못하게 하는 정부가 하도록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개장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30분 동안 기관 투자자들 매도를 중단시키겠다라는 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구체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 증시를 부양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저 PBR 관련해서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쵸. 정부가 그만큼 우리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던 점에서 컸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부분에서 또 중국이 디플레이션 우려에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또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이게 좀 긍정적으로 밝혀진 걸까요? 일단 기준금리를 일단 LPR 금리를 이제 5년물이죠. 이제 LPR 금리 5년물을 이제 0.25%포인트 그동안 이제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인 대출금리,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러죠.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낮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한 것이다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당국이 이제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버티다 이제 워낙에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LPR 금리를 인하를 한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의지가 좀 더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 아마 중국의 어떤 소비 심리라든가 내지는 증권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규제책도 굉장히 많이 이제 풀어냈고요. 규제책은 거의 풀어냈고 이제는 부양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뭐 금리 이자라든가 이자를 감면해 준다라든가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중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소비 심리만 조금만 살아나게 되면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습니다. 워낙에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중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시는 게 좋겠고요. 중국 증시가 만약에 더 올라가거나 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내 증시에서도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규수 매니저님, 이 이슈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예, 종목은 지금 뭐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중국 경기 살아나게 되면 화학주라든가 철강주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증시가 살아날지 아닐지 경기가 살아날지 여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국과 관련된 국내 주식보다는 중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는 중국 ETF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 역시 뭐 중국 ETF 종목 중에서는 코덱스 차이나 H레버리, 그러니까 홍콩 증시도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가 이제 그 방향성은 같습니다. 일단 이제는 홍콩 증시도 거의 뭐 중국 증시를 추정하는 그런 형태인데 최근에 이제 상해 증시가 7일 동안 급등하면서 이제 홍콩 증시도 조금씩 반등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더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을 보이거나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홍콩 증시가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이런 종목들을 뭐 완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ETF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은 중국 증시가 살아난다면 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앞에서 ETF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PBR뿐만 아니라 성장도 노릴 수 있는 HD 현대건설기계,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가장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GDP를 인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인프라를 투자하는 방법인데 인프라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과 중동 남미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도 중국까지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면 충분히 향후에는 업사이드가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 저 PBR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면 향후에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처럼 많이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HD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삼성전자의 매력 포인트.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늘 장에서 좀 소외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최근에 트렌드가 HBM 관련해서 대장격인
SK 하이닉스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AGI 컴퓨팅 랩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게 훈풍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초로 HBM3E를 3월 달에 최초로 양산을 한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그 양산한 물량은 이제 엔비디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발표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HBM3 퀄 테스트가 진행된 건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진행이 됐었는데 SK 하이닉스가 먼저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강하다는 이유는 이걸로 설명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뉴로모픽 관련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이징랜드랑 그리고 네페스아크 그리고 NCN 그리고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삼성전자가 AGI 컴퓨팅 랩을 신설한다라는 소식이 전에 나오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틀 연속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번에 엔비디아도 오늘 새벽에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메타의 저크버그까지 한국에 10년 만에 방문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사실 지난해부터 한교수 매니저님이랑 제가 가장 강조했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항상 포트에 비중이 크게 있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크 저크버그가 정확히 삼성전자를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이번에 이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AGI 인공지능 반도체 칩 관련해서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방송에서 나와서 설명드리기로는 반도체 IP 팹리스 업체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위주로 계속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이틀 연속 관련 종목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도 나오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 IP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보시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3월 달에 이제 HBM3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신다라면 충분히 반도체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 IP 또 팹리스 이쪽을 좀 주목해보면 좋다라고 말씀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한규수 매니저님은 작년 한 11월인가요?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네. SK 하이닉스 결국에는 또 15만 원을 넘어서서 16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20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15만 원에서 19만 원 그 사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마크 저크버거가 지금 이제 내한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인공지능 시장은 전 세계적인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저렇게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체 칩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하고 손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것이고, 인공지능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HBM 시장도 시작이고 온디바이스 시장도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와서 약간 쉬어가고 또 출렁거린 그런 과정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 그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반도체입니다. 기초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TSMC도 있고 인텔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반도체 쪽에서는 HBM을 중심으로 SK 하이닉스가 선두권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대장주 역할을 더 할 거고요. 삼성전자도 나중에 따라갈 것으로 일단 예상합니다. 네. 그러나 SK 하이닉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가셔야 되고요.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저는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내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오거나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올 때는 없는 분들은 아직은 잡으셔도 무난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는 멀리 보고 크게 보시고 밀릴 때마다 매집 전략을 단행하셔도 괜찮다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밀릴 때마다 매집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반도체 내에서 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자, 이제 하이닉스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삼성전자도 봐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진짜요? 분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내한을 하는 그 이유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체적인 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협업을 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반도체 모든 그 시스템들을 한꺼번에 턴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것이 지금 가장 큰 강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의 그 기대감과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을 거고요. 네. HBM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고 또 파운드리 쪽에서 기술력이라든가 또 이제 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한 상태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게 되면 삼성전자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대장주지만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분명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제가 네. 매니저님 SK 하이닉스 갈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살까요? 이러면 삼성전자 사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이닉스 하세요. 삼성전자가 좀 많이 무겁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등 시점이 얼마나 될지가 좀 약해요. 반등 시점이 언제쯤 될지 모르겠고 지금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역시 삼성전자보다는 아직은 하이닉스가 좁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일단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보시되 하이닉스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자금 여력이 더 크시고 좀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삼성전자 보시고 그리고 좀 더 거기다 빠른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소부장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종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전략을 또 들어봤습니다.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백인현 매니저님 반도체 내에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자람 테크놀로지를 좋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많이 밀렸지만 조정을 한 번 더 보인다라면 충분히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새롭게 반도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AGI 범용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고요. 그리고 리스크5라는 이제 반도체 칩 기술인데 AGI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팀을 신설했다는 이슈 때문에 부각되고 있고 리스크5 칩 기반의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저비용으로 맞춤형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새롭게 이제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는 AGI 기반 반도체 칩을 올해 상반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리스크5 기반의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두 키워드 모두 자람 테크놀로지가 커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오늘 관련해서는 고점 대비 좀 밀렸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나올 때 그 타이밍에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작전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고 내일장으로 돌격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먼저 게임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갑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비 오늘 얼만큼 올라갔을까요? 한교수 매니저님 오늘 무슨 일입니까? 21.54%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상위에 랭크돼 있고요. 2위에는 백인현 매니저님 7.4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빨간불을 켰고요. 정종택 매니저는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올라가서 그런지 한교수 매니저 1위를 차지했습니다. 36.17%. 그리고 2위에는 백인원 매니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규수 매니저가 36.17%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에 있는 백인현 매니저가 35.67%로 1위와 2위가 1%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13.62%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했으니까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위에는 백인현 매니저의 코세스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의 현대차,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의 아남전자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를 해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 한규수 매니저님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오늘 어제 그저께 편입했던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모두가 동반해서 올라갔다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모두가 동반해서 오늘 수익이 좀 많이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중에 좀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12%나 올라갔죠. 12%나 올라갔는데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군들은 반도체 전구체죠. 거기하고 또 전고체와 관련된 복합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도롭게 들어올 정도로 실적과 기술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올랐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뭐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걸친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종목들은 저는 조금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추격 매수까지 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레이크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들은 이제 전고체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번 기다려 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은 매도할 만한 타이밍을 가지고 보유하는 전략 그리고 소폭 눌림이 나오게 되면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체 관련 중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는 거의 한 10%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막판에 좀 밀려가지고 2%까지 밀린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현재 여기서 한번 바닥을 찍은 상태죠. 장기적인 하락세를 멈추고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또 한 번에 여기서 중간 바닥을 찍은 상태고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주가가 저점을 미미하게 높여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전고체라고 하는 이슈 자체는 아직은 좀 먼 얘기처럼 느껴지실 것이고 저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가 전반을 걸쳐서 반등에 나서고 있고 개별적인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개별적인 반등을 그 이슈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또 한번 뭐 반도체가 쉬거나 또 저PBR이 쉬거나 할 때는 또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도 있기 때문에 호재는 어느 순간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 번 정도 아직은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어서 아직 보유하는 전략 그리고 밀릴 때는 좀 시간을 가지고 멀리 보시고 매집 전략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 내에 있는 종목 두 종목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펜트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리고 2차전지 검사 장비라고 소개해드리면서 최근에 증권사 전망이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펜트론의 시가총액은 2천억대 초반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또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5.7%까지 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GST랑 같이 보시면 될 텐데 유니셈은 이제 반도체 스크러버 칠러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시세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GST가 급등이 났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 수익률 차이로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백인현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 이 중에서도 백인현 매니저의 편입 종목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리아 FT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 잘 갈고 있다라는 거 잘 아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 전기차 관련해서 매출이 이제 빠르게 나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 바로 하이브리드 수혜주가 바로 코리아 FT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코리아 FT가 화면을 보시면
코리아 FT가 생산하고 있는 게 이제 카본 캐니스터라는 것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하이브리드향 카본 캐니스터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카본 캐니스터가 내연기관차에도 탑재가 되는데, 하이브리드에 탑재되는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품 판매가가 올라가게 되면 마진율도 올라가고 매출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랑 GM,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로컬 OEM 업체로도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 전기차 판매량도 늘었지만 실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3% 늘었다고 합니다. 순수 전기차 판매는 21%밖에 안 늘었는데 하이브리드 수요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코리아 FT 시가총액이 1,489억인데요. 지금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226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일단 5,350원에 마감이 됐는데 매수가는 5,3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1위를 탈환할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 바로 코리아 FT였습니다. 매수가는 5,3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1위를 지켜야 되겠죠? 어떤 종목입니까? 예, 뭐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차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지난번에 1차적으로 매수를 해서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 뭐 재매수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눌림이 나왔고요. 눌림에서 오늘 1.6%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 PBR 테마는 아직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주 이제 기업별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확정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까도 했습니다만 저 PBR 테마에 있어서 가장 대장주격의 종목은 자동차겠죠. 그래서 일단 현대차 요 정도 선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보실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 PBR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볼 때 ROE를 우리가 좀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PBR과 저 PBR만 보시지 말고 자기 자본 이윤율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기 자본 이윤 자체가 높은 종목군들일수록 돈을 잘 벌면서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호재가 계속해서 단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기아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자, 가격 전략을 잠깐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단기로 올랐다가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눌림 포족이 적어요. 그만큼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조정폭이 굉장히 적죠. 그만큼 주가 흐름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기간 조정이 얼마나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빨리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부터 조금 밀릴 때마다 매집에 들어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 종가에서 조금 가격을 내려서 매수가를 24,000원 제시드리고, 24만 원이죠? 네, 24만 원입니다. 자, 목표가 26만 원, 손절가 23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 현대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24만 원이고요.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제가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 PBR 관련해서 26일 이후에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제가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일 들어오셔가지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아직 숨은 유망주들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전 8시에 백인현 매니저 무료 방송 통해서 반도체 종목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장 끝나고도 오늘 무료 방송을 한번 진행을 했는데요. 자, 한교수 네이버 밴드 가시게 되면 오늘 무료 방송 녹화 내용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유튜브 가셔서 한교수 치시고 오시게 되면 오늘 녹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읽어내셔야 돼요. 지금 장세는 무조건적으로 반도체 쪽이다, 무조건적으로 저핍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시장의 흐름이 돌고 있는지를 분석을 드릴 거고, 반도체와 그리고 저PBR 쪽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종목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셔서 오늘 무료 녹화 방송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 만에 20% 올라간 한규수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